템플릿 메서드 패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템플릿 메서드 패턴을 사용하는 의도로는 실제 비헤이비어 메서드를 하이 클래스에게 구현을 맡길 때 사용해요. 수많은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 템플릿 메서드 패턴이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미 템플릿 메서드 패턴이 적용된 API를 상당히 많이 써 보셨을 거예요. 예제로는 이 템플릿 메서드 패턴을 이제 살펴볼 예제로는 이제 게임 캐릭터를 만들 거예요. 이제 게임 캐릭터를 만들 때 휴먼 종족과 이제 엘프 종족을 이제 만들 건데, 이 게임 캐릭터를 만드는 메서드 안에 그 순서들은 뭐 같아요. 그러니까 템플릿이 같아요. 뭐 얼굴을 만든다든지 닉네임을 추가한다든지 아이디를 선택한다든지 뭐 이런 순서는 같아요. 근데 약간 세부적인 비헤이비어,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비헤이비어를 이제 메서드랑 같은 말이라 보시면 돼요. 이런 세부적인 비헤이비어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떤 식으로 코드로 이제 템플릿 메서드 패턴을 구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먼저 캐릭터라는 클래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어요. 이제 이 캐릭터라는 클래스에 보시면은 이제 make 캐릭터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 make 메서드 캐릭터는 이제 캐릭터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의 메서드들의 호출의 집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자, 먼저 decide 아이디를 정하고 얼굴을 선택하고 키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닉네임을 추가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세부적으로 구현을 했어요. decide id에는 뭐 아이디 선택, 여기 얼굴 선택, 그리고 키 선택, 닉네임 추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휴먼 클래스에 이제 캐릭터 클래스를 상속받은 다음에 이제 구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엘프라는 클래스도 하나 만들었어요. 엘프라는 클래스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캐릭터 클래스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는 엘프 클래스와 그리고 휴먼 클래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캐릭터 클래스의 메서드들을 보면은 그 엘프냐 혹은 휴먼이냐 따라서 좀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셀렉트 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얼굴을 선택할 때 휴먼 같은 경우에는 사람 얼굴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고, 엘프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프 얼굴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야 돼요. 키 같은 것도 휴먼은 이제 휴먼 범위에서 골라야 되고 엘프는 엘프 범위에서 이제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과정이 이제 다르겠죠? 이 두 가지 메서드가 select face와 select tool. 근데 이 순서들, 그러니까 이 템플릿은 모든 캐릭터를 만들 때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템플릿 메서드는 이렇게 놓아두고, 대신에 이 세부적인 이제 자식들에 따라서 달라질 내용들은 이제 부모에서 구현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부모에서 구현을 하지 않으려면 얘를 abstract 트랙으로 이렇게 두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abstract 트랙으로 두고 키도 select tool 메서드도 abstract 트랙으로 두고. 그러면 구현을 하면 안 되니까 이 안은 이렇게 비워둬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abstract 트랙 메서드를 만든 클래스는 abstract 트랙 클래스가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select face 메서드와 select tool 메서드는 이제 캐릭터 클래스를 상속받는 자식이 얘네 두 개를 구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휴먼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캐릭터를 이미 상속받았고, 이 select face와 select tool 같은 경우를 오버라이드를 했어요. 이미 오버라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메서드 내용을 이제
셀렉트 페이스 같은 경우에 휴먼 클래스의 셀렉트 페이스 메서드에서는 인간 종족 중 얼굴 선택 모두 실행이라고 하고, 이 셀렉트 톨 같은 경우에는 메서드 경우에는 인간 종족의 키범위 선택이라고 이제 따로 구현을 했어요. 여기 구현하셨어요. 그 다음에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엘프 클래스. 엘프 클래스는 이제 캐릭터를 상속받았으니까 앱스트랙 메서드들을 다 하나같이 앱스트랙 메서드를 부모 앱스트랙 메서드를 하나같이 임플리먼트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엘프의 페이스를 고르는 거니까 엘프 종족 중 얼굴 선택, 그리고 셀렉트 톨 같은 경우에는 엘프 키 범위 중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메인 클래스로 한번 가볼게요. 자, 메인 클래스에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부모 참조 변수에 자식 인스턴스를 받았어요. 이렇게 부모는 자식의 인스턴스를 가질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 부모 참조 변수가 지금 실제로는 자식의 인스턴스를 들고 있으니까 make 캐릭터를 하면은 이제 make 캐릭터 호출되는데, 이 make 캐릭터 메서드는 그 부모한테만 지금 있어요. 캐릭터 클래스에 얘만 있죠. 부모한테만 있죠. 근데 이제 그 휴먼 인스턴스가 이제 부모에 있는 make 캐릭터를 호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decide id 같은 경우는 부모가 구현했으니까 얘가 호출되고, select face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는 이 메인에서 보시면은 이 휴먼, 그러니까 자식의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이 자식이 구현한 select face인 얘가 이제 호출이 되겠죠. 그럼 인간 종족 중 얼굴 선택 모두 실행이라는 애가 여기서 뜨게 될 거고, select tool 역시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인간 종족의 키범위 선택. 그리고 add 닉네임에 하면은 이제 그 닉네임 추가 이제라고 뜰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은 자, 여기 떴죠. 그 휴먼 점 make 캐릭터 해서 이제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됐는데, 부모의 메서드가 실행이 됐지만 부모의 이 메서드, 그러니까 얘가 템플릿 메서드에 해당하는 역할이에요. 순서는 똑같이 제공을 하는데, 그때 이 select face와 select tool은 abstract 메서드이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에서 구현한 메서드 내용들이 이제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엘프를 만들면 또 엘프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엘프 만들고, 엘프 보고 메이크 캐릭터를 이제 호출했어요. 좀 계획을 좀 줄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제 어쨌든 부모 참조 변수에서 이제 자식 인스턴스를 받았는데, 이 엘프는 이제 메이크 캐릭터를 호출하면은 이제 얘가 호출되겠죠. 부모에 있는 메이크 캐릭터 메서드가 지금은 엘프 클래스에는 메이크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모의 메이크 캐릭터 메서드가 호출되는 거예요. 이 템플릿 메서드가 호출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템플릿 메서드예요. 근데 이 decide id는 부모께 호출이 되고, 이 select face와 select tool 같은 경우에는 abstract 메서드이기 때문에 자식인 elf 클래스가 이 구현한 abstract 메서드 내용이 여기서 호출이 되겠죠? 왜냐면 이 elf 참조 변수는 이 elf 클래스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abstract 메서드들의 내용들을 이미 구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 elf 얼굴 선택, elf 키 범위 선택이라는 이제 내용이 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한 거죠. id 선택하고, 이 id 선택이랑 닉네임 추가는 휴먼이든 엘프이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인 캐릭터 클래스에서 구현을 했고,
이 얼굴 선택이랑 키 범위는 이 자식 클래스인 이제 휴먼이냐 엘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각각 클래스에서 자식 클래스에서 이 내용들을 따로 다 구현을 했어요. 근데 구현을 강제화시킨 거는 이렇게 앱스트랙 메서드로 부모인 캐릭터에서 이렇게 할당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템플릿 메서드 패턴인데 좀 더 한번 디테일하게 좀 고쳐보죠. 일단은 이 캐릭터 메서드에서 이 메이크 캐릭터 메서드에서 여기 앞에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를 좀 붙여주시면 좀 더 좋아요. 파이널. 우리가 보통 흔히들 파이널 키워드는 변수에 많이 붙이는데 그때는 이제 상수로서 역할이죠. 근데 이 메서드 앞에 파이널을 붙이면은 이게 오버라이드가 금지가 돼요. 자식 클래스에서. 그래서 이미 왜 얘가 파이널이 붙어야 되냐면은 이미 부모가 이런 템플릿을 줬는데 자식이 이 템플릿을 변경하게끔 막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파이널 키워드를. 그러면 봐봐요. 휴먼 클래스에 가서 내가 메이크 캐릭터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고 싶어. 근데 이게 지금 금지가 됐죠. 왜냐면은 이미 부모 클래스에서 메이크 캐릭터를 오버라이드 자식이 오버라이드 금지를 하도록 이 파이널을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라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템플릿 메서드에 해당하는 놈은 이런 식으로 파이널 키워드를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좀 여기서 좀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 add 닉네임 부분인데 얘는 기호에 따라서 닉네임을 추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죠. 뭐 닉네임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가져야 될 필드 값은 아니니까 게임 캐릭터가. 근데 지금 나는 무조건 이 add 닉네임을 메이크 캐릭터를 하면은 추가하게끔 했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 자식 클래스에서 이 add 닉네임이 이 자식 인스턴스인 이제 휴먼 인스턴스나 엘프의 인스턴스에서는 메이크 캐릭터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add 닉네임을 호출 안 하게끔 한번 막아보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 1차적인 방법으로는 얘를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이 부분을 빼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엔 내가 파이널로 막아버렸죠? 그리고 또 그거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자식이 부모의 템플릿 메서드를 한 번 더 재정의 한다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자식이 이 템플릿의 순서나 그거를 컨트롤 할 수 있냐면은 이 훅이란 게 필요해요. 훅을 걸어줘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템플릿 메서드의 순서나 아니면 좀 영향을 끼치고 싶을 때는 이런 훅을 쓰면 돼요. 이렇게 내가 훅 메서드 하나 추가했어. 불리언 타입으로 해서 is nickname added 해가지고 return true를 무조건 부모는 얘를 true를 반환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훅 메서드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자 봐봐요. if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은 보면은 내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메이크 캐릭터를 썼어요. 휴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썼어요. 근데 지금 is 닉네임 added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무조건 true가 여기서 반환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닉네임이 강제로 추가가 되겠죠? 근데 나는 이거를 좀 추가를 안 하게끔 하고 싶어요. 엘프 캐릭터를 만들 때 있어서는. 그러면은 이제 얘를 아니 휴먼을 예로 들어볼게요. 얘를 어떻게 훅을 거느냐?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할 것 같은데 자 나는 이렇게 구현했어요. 휴먼의 디폴트 생성자를 하나 만들고 또 휴먼의 불리언 값을 하나 받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true냐 false를 주느냐에 따라서 닉네임 추가하는 거를 추가할 거냐 아니면 닉네임 생성하는 거를 안 할 거냐 순서를 제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멤버 변수도 하나 뒀어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훅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제 하게 할 건데
그 부모 클래스에서 이 훅 메서드가 add 닉네임이라는 애였죠. 아니 is 닉네임 added라는 놈이었죠. 얘를 휴먼 클래스에서 한번 이렇게 재정의를 해요. 그리고 이 리턴 되는 거를 이 멤버 변수인 얘를 이제 리턴을 하게끔 해요. 그럼 내가 생성자 이거 휴먼 인스턴스 만들 때 여기다가 내가 first를 넘기면 이 멤버 변수가 first가 들어가기 때문에 is 닉네임 added가 불렀을 때 first가 반환이 되겠죠? 그러면은 봐봐요. 내가 만약에 휴먼이란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그 휴먼이라는 인스턴스를 가지고 make 캐릭터라는 걸 이제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은 decide id 호출되고 select face 호출되고 이제 select tool 얘네들은 이제 인간의 얼굴, 인간의 키 범위가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닉네임 added가 호출됐어. 근데 내가 부모 참조 변수를 가지고 make 캐릭터를 호출했지만 그 놈의 인스턴스는 휴먼의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이 부모의 is 닉네임 added가 호출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인 휴먼의 is 닉네임 added가 호출되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이 휴먼 인스턴스를 만들 때 얘를 is 닉네임 added라는 놈을 true를 줬느냐 false를 줬느냐에 따라서 얘가 훅이 걸려서 false를 줬을 때는 얘가 호출이 안 되고 뭐 true를 줬거나 아니면은 그냥 디폴트 생성자로 만들었을 때는 얘가 그냥 기본이 true이기 때문에 닉네임이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얘가 호출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얘를 또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훅 example 휴먼 2를 만드는데 휴먼 인스턴스 휴먼의 객체를 하나 만들 때 first를 줬어. 그리고 휴먼 2 가지고 make 캐릭터를 호출했어. 그러면은 이제 휴먼 2에서 이제 make 캐릭터를 호출하면 일단 부모 참조 변수에 있는 캐릭터의 make 캐릭터가 호출되는데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놈의 인스턴스는 휴먼의 인스턴스, 그러니까 캐릭터 자식의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이 select face와 select tool이 이제 그 자식에 있는 메서드가 호출되고, 또한 is 닉네임 added가 그 휴먼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이 is 닉네임 added 메서드가 호출될 건데, 이때 멤버 변수 is 닉네임 added는 내가 false를 생성자 부분에서 줬기 때문에 여기서 false가 반환돼 가지고 여기서는 이때는 닉네임 추가가 안 이루어지게 돼요.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여기서 빌드를 돌리면, 자 여기 휴먼 2 같은 경우에는 닉네임 추가 부분이 없죠. 내가 훅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처럼 훅을 걸면 그 템플릿 메서드의 그런 뭐 속성이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택 혹은 비선택을 또 제어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프레임워크 쪽 단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템플릿 메서드 패턴도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게 좋아요. 실제 한번 UML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캐릭터가 있으면은 이렇게 elf와 휴먼이 있고, 되게 UML은 단순한 관계예요. 이런 식의 관계예요. 대신에 이 부모가 make 캐릭터라는 템플릿을 제공하고, 나머지 select face와 select tool 같은 경우는 abstract 메서드로 만들어서 휴먼 자식한테 이제 구현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템플릿, 그러니까 템플릿 메서드의 그 순서대로 진행은 되지만 휴먼과 엘프에 따라서 각각 그 순서는 각기 게임 캐릭터가 만들어지지만 좀 세부적으로 다르게끔 만들어지게끔 할 수 있어요. 이게 템플릿 메서드인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부모 클래스는 이제 템플릿이 이미 정해져서 이런 템플릿 메서드를 제공을 하고, 이제 자식 클래스에게 일부 세부 구현 내용을 이제 맡겨서 이제 마저 완성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abstract 메서드를 통해서. 네. 이상으로 템플릿 메서드 패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